1월 24일 밤 9시 45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역시 안전하게 또 재미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책 소개하겠습니다. 폭격기에 달이 뜨면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940년 런던 공습 때 전격하는 히틀러와 처칠의 도전,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폭격기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 보고 폭탄의 낙하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환한 달이 떴을 때 어김없이 독일 폭격기가 런던 상공에 떴다라고 해서 폭격기의 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책이 좀 두꺼워요. 두꺼운데 읽히는 거는 쉽게 읽힙니다. 쉽게 읽히는 이유는 저도 아직 비록 과문합니다만은 2차 대전이라든지 히틀러 또는 처칠에 대한 조금 정보가 있는 분들은 그닥 얻어낼 건 없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반성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책 읽는 버릇에 있어서 간략간략하게 요약된 정보들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독서 생활을 해왔는가 싶어서, 이 책은 드라마나 연속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로 적합할 만큼 아주 세밀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언제 무슨 사건이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당시 생활상들을 녹여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얻어낼 지식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번 볼 법하게 세밀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영상 찍으면서 이 책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한 분이 나도 그 책을 사보겠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던데, 혹시나 저 때문에 이 책을 보시고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망한 내용은 아닙니다. 띠지가 이렇게 넓은 편에 속하고요. 버락 오바마 그리고 빌 게이츠 선정 2020 최고의 책이다. 역사 현장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래서 흥분을 멈출 수 없는 보기 드문 책이다. 빌 게이츠. 뭐 짤막짤막하게 책을 찬사하는 추천 문장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위대한 정치인의 기막히게 대단한 이야기, 월스트리트 저널. 아수라장 같은 시대에 발견한 위안, 뉴욕타임스. 순식간에 책장을 넘기게 된다. 상투적인 말인데, 오프라 윈프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처칠의 연설 중에서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유명한 문장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띠지의 배경은 런던 시가지를 공습하는 독일 폭격기 위에서 독일 폭격기 윗부분과 런던 시가지가 오버랩 되도록 찍은 사진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신중하게, 신간을 요즘 잘 안 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를 때 신문 추천사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양의 자료, 그러니까 이 지연이는 이 책을 써보겠다고 생각했던 동기가 미국의 9.11 테러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살았던 사람과 뉴스로 접했던 사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그 역사를 감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그러면은 2차 대전 때 런던 공습 때를 내가 한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보자, 자료를 방대하게 모아보자라고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 엄혹하고 공포가 그야말로 팽배한 상태에서 런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저는 그게 위대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2006년부터인가요? 북한 핵무기 실험, 그 다음에 그걸 운반하는 미사일 실험이 바로 얼마 전까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를 요구하는 열망이 너무 낮다. 최근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낮다. 오히려 그걸 실험해왔던 북한 군부로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한국인들이 너무 담대할 만큼 무감각하다는 걸. 그런데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도 이상으로 과잉된 공포로 통제에 순응하면서 역겨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절감했고 아직도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안을 얻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자, 이래도 다 살았다 라고 하는 좀 냉소를 보내고 싶어서라도 이 책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부는 제가 간혹 틈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김부겸 씨는 북한 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비 훈련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에 정부가 나서서 굳이 국민들 공포심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바로 잘라버리는데 지금 감기 바이러스 가지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백신 반대라든지 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분에서 이제 반발이 튀어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좀 너무 더디다. 시간을 많이 놓쳤다. 이런 부분이 저는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윈스턴 처칠의 놀라운 지도력. 근데 실패해버리면 놀라운 게 아니죠. 완전히 바보 같은 지도력으로 이제 평가가 받는데 역시 역사는 후대에 평가받는다. 하지만 볼수록 윈스턴 처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일부러라도 강요들에게도 화를 낼 만큼 강조를 했다 그래요. 절대 두려운 언행을 하지 마라. 처칠의 아내 클레멘틴 같은 경우에도 성공의 예배당에 갔을 때 신부가 아주 문약한 그 당시 정세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팍 박차고 일어났다.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만 처칠의 가족들도 많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다른 어떤 처칠에 관련된 책이나 2차 대전 관련된 책과는 달리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원적인 책으로는 역시나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의 걸작이 있죠. 그것으로 이제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한데 처칠은 나름대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른바. 그러니까 돈을 번 만큼 쓴다가 아니라 쓰고 싶은 만큼 돈을 번다라고 이제 조금 객기스러운 말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능력으로도 보여줬기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당시에 강요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미국의 참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전쟁 통해라도 그 급박한 전쟁이라도 법은 법이다라는 거. 미국의 여러 가지 법들 때문에 의회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쉽게 이제 또 미국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간 사회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것이 참 저렇게 상황에서도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뜻밖에도 좀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책 35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런던 공격은 성적 욕구도 풀어놓은 것 같다고 존 윈덤의 애인 루퍼트는 생각했다. 폭탄이 떨어지면 리비도가 치솟았다. 아무도 혼자 있으려 하지 않았다. 버지니아 코울스는 그렇게 썼다. 얌전한 숙녀들이 애인에게 서슴없이 말한다. 밤새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런던에 갓 도착한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은 폭탄과 화재에도 자신의 사교 생활이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는데 경탄했다. 아직 주말도 안 되었는데 다음 주 약속이 매일 밤 다 잡혔어요. 그녀는 집으로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썼다. 여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혼자 보내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일정을 이런저런 약속으로 다 채워놔요. 콘돔을 구하기는 쉬웠다. 착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만 패서리도 마찬가지였다. 인기 있는 섹스 안내서인 프랭크 해리스의 회고록 나의 나의 사랑에는 노골적일 뿐 아니라 때로 파격적이고 에로틱한 시도가 가득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금서로 지정된 책이지만 워낙 인기가 좋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누구나 삶과 살아있음을 사랑했다고 여배우 시어도라 로즐링은 썼다. 그녀는 결혼한 후 남편의 성을 따라 시어도라 피츠기번이라는 이름으로 요리책을 써 유명해진다. 젊은이들에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흥미이고 자극이었다. 그것은 품행이 단정치 못한 소녀들에게 내린 신의 선물이어서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부터 공습 해제 사이렌이 울리는 아침까지 그들이 집에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말아야 했다. 젊은이들은 죽는다는 생각이 달갑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다른 누군가와 몸을 섞으려 했다. 그것은 쾌락을 위한 섹스였다. 돈이나 결혼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사랑하고 베풀고 싶어 치르는 섹스였다. 유부녀와 유부남과의 혼외 정사도 흔한 일이 되었다. 불륜을 막아왔던 정상적인 장벽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어떤 공포 속에서도 사람의 본능은 작동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연결 지어보자면은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책을 쓰는데 자기 지역에 와서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인센티브로서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도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한국사로만 볼 때도 해방둥이들이 많이 태어날 때가 먹고 살기가 그렇게 편안한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비하면 완전히 무슨 거지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출산율이 있었는 건 지금으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 오히려 지적 수준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든지 독립적인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해지다 보면은 오히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차라리 어느 정도 동거만 하고 피임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인센티브로서 그것을 구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의문 좀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 우리 경주도 안강전투 시점에서 대피를 갔던 적이 있다 그래요. 피난을 옆 동네 저기 좀 골짜기 동네가 있는데요. 밤에 가면서 앞서 나간 사람이 냇가를 건너가면서 방구를 막 뿌릉뿌릉 끼면서 가니까 그 뒤따라가던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죠. 야, 이거 따발총 소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농담을 하셔가지고 그 말이 좀 냇가를 건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도망간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들려주시기도 하던데 그 통에도 어린이들은 장난치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2002년 월드컵 때 아마도 여러분들 직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이나 이야기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길거리 응원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쟁 때의 공포심이고요. 그때는 공포심은 아니고 기준을 넘어선 어떤 쾌감이 올라왔는 때죠. 특히나 그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좀 이색적인 상황이니까 그때 미팅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인이 들어가면 옆에 있는 이성끼리 그냥 바로 부둥켜 안고 그 응원전이 끝나면 다 같이 맥주 마시러 단체로 미팅 가고 거기서 커플이 막 만들어지고 적석해서 그런 제가 제 친구도 그러는 거 봤고 또 후일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사례를 많이 들어봤는데 역시나 공포심이든 아니면은 어떤 그 격앙된 마음이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광장에 나갔을 때는 이성이 무뎌진다. 사회의 규범 같은 거는 아랑곳 없이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떠올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로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평가를 후하게 줄 수 없는 좀 지루한 책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 런던의 상황을 조금 세밀하게 보고 싶은 분이라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두께가 좀 나가기 때문에 쉽게 권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 폭격기에 달이 뜨면 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